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8월 신규 주택 매매가 전월 대비 5.7% 증가한 55만 2천 건을 기록했다고 24일 미국 상무부가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의 예상치인 1.6% 증가를 크게 웃돈 것이며 7년 반 만의 최대치입니다. 상무부는 당초 7월 신규 주택 매매가 5.4% 증가했다고 발표했지만 이번에 12.0% 증가로 상향 수정했습니다.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6만 7천 건을 기록했다고 미국 노동부가 24일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의 예상치인 27만 2천 건을 밑돈 것입니다. 이로써 신규 실업자의 수가 시장의 예상보다 줄어드는 고용시장의 견조한 회복이 이어지고 있음이 시사됐습니다. 지난 8월 미국의 내구재 수주 실적이 달러 강세와 해외 경제 둔화 등으로 하락했지만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24일 미 상무부는 8월 내구재 수주 실적이 전월 대비 2.0% 줄어들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마켓워치 조사치에 부합한 것입니다. 제닛 옐런 미국 연준 의장이 올해 말까지는 금리 인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옐런 의장은 24일 미국 매사추세츠대에서 열린 강연에서 미국 경제가 튼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또 글로벌 경기 둔화와 관련해 미국의 금리 인상 계획을 바꿀 정도로 중요하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박진영입니다. 자, 세계 전체적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 그리고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감 같은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가운데 요즘 시장은요 각국의 경제 지표 그리고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의 방향성은 아직까지 뚜렷하게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그렇다면 전일 글로벌 마감 상황 어떻게 마감되었는지 먼저 뉴욕 증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3대 지수 전일까지 3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5% 가까이 하락했고요. S&P 500 지수는 0.34%, 나스닥 지수는 0.38% 내렸습니다. 장 마감 이후에 예정되어 있었던 옐런 의장의 연설을 앞두고 투자자분들의 이 경계감이 커졌었고요. 이 주요 경제 지표는 혼조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미국의 신규 주택 판매 건수는 역사적 저금리 기조에 힘입어서 7년 반 만에 최대치까지 급등했지만요. 이 미국의 지난달 내구재 주문은 3개월 만에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옐런 의장은 한편 2시간 전에 올해 안에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런 발언도 오늘 미국 증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보다요. 올해 유럽 증시의 하락폭은 더 컸습니다. 유럽 증시 마감 상황 함께 보시죠. 자, 어제 영국은 1.17% 하락했고요. 독일 닥스 지수 그리고 프랑스 깍그 지수 각각 1.9% 가까이 내렸습니다. 자, 유럽 시장의 하락은 역시나 자동차가 이끌었습니다.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 이슈의 후폭풍이 가시기도 전에 이 독일의 BMW의 디젤 시장 모델이 이 오염가스를 기준치보다 훨씬 많이 뿜어낸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주 가격이 전체적으로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유가 마감 상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는요 달러 약세에 힘입어서 사흘 만에 소폭 상승했지만요 아주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WTI는요, 전일보다 0.03달러 오르면서 44.45달러를 기록했고요. 브렌트유도 거의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0.01달러 오르면서 47.74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자, 저유가로 미국의 셰일 원유 업계가 감산에 나설 것이다라는 전망이 원유 시장에는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아시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아시아 증시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중국 증시는 상승했고 오랜만에 개장한 일본 증시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먼저 상해 종합지수는요, 0.86% 오른 3,142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가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수출 증가 기대감에 기술주와 이 제조업주가 상승세를 이끈 모습이었습니다. 자, 반면에 오랜만에 개장했던 일본 증시는요, 긴 휴식을 끝내자마자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니케이 지수 2.76% 하락했는데요. 이는 2주 만에 최저치입니다. 어제 장중에 발표됐던 일본의 제조업 지수가 3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데다가 이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까지 시장에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국내 마감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시장은 일단 어제 오름세로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초반보다는 시장 상승폭이 장중에 둔화된 것이 조금 아쉬운 점인데요. 코스피는 0.13% 상승한 1947포인트 기록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0.53% 오르면서 683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자, 초반에 코스피는요, 0.6%가량 오르면서 좋은 상승 출발세를 보였지만 외국인이 또다시 수천억 원대 매물을 쏟아내면서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어제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2,400억 원 규모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자동차주를 중심으로 한 일부 시가총액 상위주를 선전으로 이 강보한 마감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과 반대로 코스닥은 외국인이 이끌었습니다. 외국인은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 386억 원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시장에서는요, 글로벌 불확실성 그리고 추석을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만 지나면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은 연휴를 앞둔 시장 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 그리고 연휴 기간의 체크 포인트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지금 시작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 국내 시황의 대가와 함께 시장 전략까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아데나 투자자문 신승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우리 시장이 오름세를 모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코스피 시장의 상승폭이 줄어든 것이 아쉬웠습니다. 자, 외국인의 순매도가 특히 안타까웠는데요. 어제 전체적인 시장 상황 리뷰 부탁드립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 전강 후약의 그런 모습 보여줬었죠. 일단 그 전강이라는 어떤 그 모습을 나타내는 가장 큰 배경은 그 전전일의 우리 시장 큰 폭의 하락을 이제 그 보여준 것에 대한 어떤 그 반등 심리가 상당 부분 작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전강 후약 너무도 이제 당연한 그런 결과가 아니었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의 시황 어찌 보면 조금은 좀 큰 특징 없는 말 그대로 대외적인 변수에 의해서 일희일비하는 말 그대로 그 눈치 보기 장세 진행형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추석 연휴 내일부터 이제 그 시작이 됩니다. 추석 연휴 임박할수록 이제 다소한 좀 시장 내에는 좀 다소간에 좀 팔고 가자라는 그런 심리가 좀 커지고 확산되고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아닐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주요 수급 주체 중에 하나인 외국인 어제도 좀 큰 폭의 순매도 보였었죠. 그 큰 폭의 순매도 보여줬었던 가장 큰 배경은 뭐니 해도 미국 시장에서의 어떤 그 자동차주 급락으로부터 시작되는 그리고 그 옐런 의장의 그 연설을 앞둔 그런 상황에서의 미국 금리 인상 이슈가 다시금 재부각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미리 선반영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멘텀의 부재 상황은 지금 현재 지속이 되고 있죠. 말 그대로 계속되는 한 두세 달 정도 계속 지속되는 그런 어떤 그 모멘텀 부재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 가장 큰 배경은 뭐니 해도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가 계속 지지부진하게 올린다 안 올린다 올린다 안 올린다 이런 그 반복되는 그런 분위기, 그리고 중국에서의 어떤 그 경제 지표의 둔화 부분이 지속되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한편에서는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또 이제 그 기대감으로 남아 있는 그런 어떤 그 밀고 당기는 그런 그 줄다리기 장세, 팽팽한 줄다리기 장세가 아닐까, 이런 상황들 속에서 어쨌든 시장은 박스권 상황을 크게 벗어나기 힘든 그런 상황들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어제 역시 큰 재미없는 말 그대로 박스권 장세의 지속이었다라고 여겨집니다.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린다 보면은 일단 뭐 추석 연휴와 관련된, 그리고 중국 그 중추절 그리고 국경절과 맞물린 중국 관련 소비재주의 상승이 눈에 이제 그 보이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자동차주, 특히나 이제 폭스바겐 상황이 우리나라에는 물론이고 이제 그 미국에서 상당히 일파만파 지금 번져나가는, 말 그대로 뭐 디젤 게이트라고까지 이제 그 표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 일순간에 단기적으로 끝날 만한 그런 재료거리는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 큰 그림 속에서 어떤 그 자동차 산업 내에서 경기 그 지각 변동까지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좀 많이 듭니다. 어제 특징 업종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죠. 모바일 간편 결제주의 그 움직임이 사실상 특징적으로 보였던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 초반 그동안 이제 그 간편 모바일 결제주 같은 경우에는 하락하면서 사실상 며칠 동안 상당 부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죠. 뭐 전자 인증, 정보 인증, 100%가 넘는 그런 급등을 보이다가 어제 이제 장 초반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 나왔다가 다시금 급등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 특징주를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사물 인터넷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선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요, 그 폭스바겐과 관련된 디젤 게이트와 관련된 그 반사이익 수혜주가 어떤 것이냐, 사실은 찾기가 지금 활발하게, 사실은 그 방향성은 아직은 좀 모호한 그런 상황이다. 그저께 같은 경우에는 폭스바겐의 반사이익을 전기차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전기차 관련주들의 급등이 나타난 반면에 어제는 다소간 좀 조정하는 전기차 관련주들,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좀 다소간의 그 조정 양상이 좀 나타났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좀 참조할 만한 그런 어떤 그 이슈거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추석 연휴 임박하니까 이제 그 간편식 관련주들, 간편 음식과 관련된 뭐 CJ 프레시웨이도 그렇고요. 간편 음식과 관련된 어떤 그런 음식료주의 상승이 어제 시장에 나타났던 것도 하나의 이제 특징으로 좀 꼽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 중추절과 국경절 임박하면서 육아주, 그리고 이제 그 밥솥 관련주들의 상승, 그리고 화장품주 역시 그 상승 대열에 같이 동참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일단 이슈는 중국 관련 소비재주들이 계속해서 시장 내 관심권에 있다라는 것, 그리고 폭스바겐과 관련된 수혜주 찾기가 지금 방향성 없이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이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모멘텀이 없는 가운데 추석을 앞두고 관망세를 보였던 시장이었다라고 하시면서 전강 후약이었던 어제 하루 핵심적인 이야기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몇 시간 전이죠. 이 제닛 옐런 의장이 매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 장 마감 이후에 의장이 좀 연내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요. 미국 금리 인상 이슈가 다시 불거졌는데요. 이 앞으로의 시장 움직임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궁금합니다. 우리 지금 추석 연휴 시장을 앞두고 사실상 추석 연휴 기간에 우리 시장 안 열리죠. 그 상황 속에서 연준 의원들의 어떤 그 발언들이 많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스케줄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금리 인상을 올해 안에 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10월 달에 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것이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어떤 그 핵심 화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도 좀 이번 10월 28일 날 열리게 되는
있는 미국 연준 FOMC 회의, 어쩌면 지난 9월 달과 마찬가지의 상황이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에 맞추면서 어쨌든 외국인의 행보 계속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 순매도가 지난 9월 달, 8월 달과 같이 그렇게 대폭적인 순매도는 아니더라도 매수 스탠스로 바뀌기에는 다소간 지금 현재 그 금리 인상과 관련된 어떤 그 통화 정책과 관련된 그 불확실성의 잔존, 이 부분 때문에 외국인들의 급격한 행보 변화는 기대하기가 상당 부분 어려울 것이다라는 쪽에 초점을 좀 맞춰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속에서 결국에는 우리는 시장의 관심을 중국 쪽, 그리고 계절적 이슈, 그리고 국내 정책적인 이슈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중국 국경절과 관련된 부분들, 국내 추석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연말 배당과 관련된 부분들, 이 부분 계속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역시 육아, 그리고 소비재, 중국 소비재, 그리고 유통, 여행주, 카지노까지 오늘 전체적인 시장 관심권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부분들 미리 좀 준비해 두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리고 금리 인상 이슈 재점화되면 다시금 9월 시장의 반복이라는 그런 차원 속에서 시장 대응 전략 보수적으로 좀 마련해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추석 직후, 추석이 지나가면 바로 이런 이슈들 불거질 가능성이 크니까요. 이런 부분들 미리 좀 준비해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옐런 의장 연설 부분들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요. 옐런 의장 두 가지 얘기 분명하게 했습니다. 미국 경제 체력은 튼튼하다. 그렇기 때문에 대외적인 어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한다면 대외적인 악재, 중국을 비롯한 이머징 국가들의 어떤 그 우려감이 있긴 하지만 올해 안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농후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까지 했다라는 부분들. 10월이 될 것이냐, 12월이 될 것이냐. 결국엔 10월 가능성 열어놓고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마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금리 인상이 우려감이 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계절적 이슈 그리고 정책적 이슈에 특히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이야기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오늘만 지나면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투자자분들 연휴 앞두고 이 고민이 진짜 많으실 것 같아요. 가지고 계신 종목들 연휴 전에 들고 갈지 팔고 갈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결국 오늘 같은 경우 우리 투자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민에 가장 중심점은 들고 갈 것이냐, 아니면 팔고 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비중을 좀 늘려가지고 매수를 해서 추석 연휴를 지나갈 것이냐, 이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저는 선택적으로 이 부분을 진행을 하셔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리 인상의 이슈는 추석이 지나고 나면 시장 내 다시금 시장 투자 심리의 중심점에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 부분 크다라는 것. 아무리 시장에서 이제 그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말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많이 한다 하더라도 일단 무조건적으로 좀 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조금 좀 높게, 그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대응 전략을 좀 보수적으로 갖고 가는 게 좋겠다. 그 보수적이라는 얘기는 결국엔 현금이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대신에 포트폴리오의 어떤 그 조정 부분은 들고 가는 종목은 중국과 관련된 종목, 중국 소비주와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아울러서 연말 배당이랄지 전반적인 국내 정부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포커스를 좀 늘려서 그 부분은 좀 들고 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결국에는 그 추석 연휴가 지나가면 시장의 어떤 그 투자 심리는 다소간 좀 보수적인 견지로 바뀔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농후하다라는 것. 그렇다면 그 보수적인 견지에서는 시장의 반응 내지는 시장의 반향은 결국에는 PBR 중심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성장주에 대한 어떤 그 들고 가는 정책은, 들고 가는 전략은 조금 좀 뒤로 미루시고요. 오히려 보수적인 견지에서 오늘 같은 경우 성장주는 다소간 현금 확보 쪽으로 갖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울러서요, 추석 연휴가 지나가면 10월 시장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10월 시장이 시작이 된다라면 결국은 3분기 7, 8, 9월에 대한 실적 시즌이 이제 그 시작이 되게 되죠. 결국 실적
실적에 대한 눈높이 맞추기가 다시금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그렇다면 그 3분기 실적이 증가되는 업종군들, 결국에는 소재주 쪽과 증권주 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많이 되는데요. 소재주에 대한 관심군, 그리고 어떤 그 소비재주에 대한 관심군 좀 늘려서 대응을 하시는 게 미리 좀 포트폴리오 비중을 편입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결국에는 미국에서의 유동성 축소 부분, 그리고 3분기 실적, 따라서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는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과도기다라는 표현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어떤 포트폴리오 비중을 늘려야 되는 것이 맞는지, 결국에는 실적과 관련된 그리고 경기와 관련된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라는 부분들. 아울러서요, 연말 다가옵니다. 배당,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배당 그리고 중국 관련 소비재주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높이고요. 반대적으로 금리 인상과 관련된 가장 직격탄을 맞을 만한 업종 내지는 종목군은 결국은 성장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성장주의 순환매를 무조건 막연하게 기다리시기보다는 일단은 조금 성장주 쪽은 좀 접고 가는 것이 바람직한 전략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연휴 전날인 오늘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가져가자라고 하셨는데요. 이 투자 전략과 더불어서 그리고 연휴 이후를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도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자동차주에 대한 어떤 그 희비가 엇갈릴 가능성, 아직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의 수혜주가 명확하게 어떤 업종이다, 어떤 종목이다. 일단 1차적으로는 전기차가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시장의 평가, 전망이 우세했었지만 이 부분 일일천하에 그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났었습니다. 아직 디젤 게이트와 관련된 디젤 자동차에 대한 반사이익을 얻을 만한 그런 부분들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점 분명히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울러서 그 간편 모바일 결제주의 어제에서의 그 모습 부분, 결국에는 그 아침에 하락했다가 다시 오후에 좀 들어올리는 그런 모습들, 그만큼 변동성이 커졌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들고 가는 전략은 분명히 아닐 것이다라는 것. 일단 올라가면 매도해서 좀 현금을 확보해 보자라는 그런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울러서 좀 편안하게 추석 연휴를 들고 갈 만한 종목군, 업종군들, 결국에는 중국 관련 소비재주, 소재주가 그 한 축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간편 모바일 플러스, 결국에는 이제 그 사물 인터넷이 지금 서서히 시장 내 관심 영역군에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 그 사물 인터넷과 관련된 그 관심 종목군들 이번에는 한번 담아보시고 추석 연휴를 지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연휴 앞둔 날의 전략까지 아데나 투자자문 신승용 대표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 읽어주는 남자 여영은 멘토입니다. 자, 이제 내일부터죠.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 저녁부터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향도 가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먼 길을 떠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이미 추석에서 쓰려고 하면 이틀 전에 팔았어야 되고요. 이미 그 상황은 다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좀 편안한 마음으로 추석을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나올 기사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얘기들이 이제 추석을 조금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는 얘기들이다. 이렇게 먼저 전제를 좀 깔게요. 그러니까 그 부분 꼭 좀 참고하셔서 결국은 조금 편안한 추석 이후에 과연 시장의 방향성이 어떠냐에 대한 부분들, 그걸 오늘 신문 읽어주는 남자를 통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명절 때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그럼 저처럼 뚱뚱해집니다.
자, 오늘도 외신과 국내 최대 이경지 서울경제신문 살펴보면서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외신 쪽의 기사요.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거겠죠. 성지에서 사고 일어났던 부분들, 그 부분이 머리 기사로 나오고요. 그 다음 우리가 좀 주요하게 봐야 될 기사입니다. 자넷 옐런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넷 옐런이 says FED, interest rate,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 시기를, 언제로 잡느냐. still likely this year. 그러니까 결국은, 올해 연내로 잡겠다는 얘기입니다. 연내로 잡겠다는 얘기인데, 이 내용에 대한 자세한 얘기들을 좀 이 기사 내용 쪽으로 읽어보면, 결국은 금리 인상 시기는 올해 말, 빨라도 올해 말 12월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내 인상하겠다는 얘기인데 빠르면 올해 연말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이 기사에서 추출할 수 있을 만한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결국은 9월 금리 인상은 없다. 빠르면 12월이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자넷 옐런의 얘기도 이제 12월로 거의 압축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이런 얘기들을 전달해 드렸는지 이제는 좀 느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상 시기를 거의 12월로 확정 지으면 이 시장의 금리 인상 언제 될까의 불확실성은 조금 해소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들은 해소가 되어지고 그 사이에 지금 신흥시장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일본도 마찬가지죠. 오늘 아침 신문 기사에서도 아베 총리가 강력하게 경기 부양책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흥시장도 마찬가지로 이제 경기 부양책을 쓰게 된다면, 그리고 우리나라 역시 경기 부양책을 쓰게 된다면 이 금융 충격들은 조금 완화되어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국은 글로벌 초저금리 상태에서의 경기 부양책, 이것이 증시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상황이죠. 글로벌 초저금리는 기본으로 깔고 가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경기 부양책만 제대로 나온다면 주가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원하는 그림대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시는 마음보다는요, 차분하게 시장을 초저금리지, 딱 기준점 잡으시고 마음 편하게 시장을 좀 관망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석 때요, 올빼미 공시 많이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리스크에 대해서도 지금 기사에서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되게 위험한 종목군은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 기간 동안 그 위험한 종목, 오늘 하루밖에 남지 않았지만요, 그 위험한 종목들을 정리해서, 즉 유상증자가 대규모로 쏟아져 나올 그런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자본 잠식 회사들은 어쩔 수 없잖아요. 돈이 없잖아요. 돈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단행되어질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을 차라리 조금 오늘 장을 차분히 보시면서 좀 교체 매매를 하시거나 이런 부분으로 바꿔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국내 최대 경제일간지 서울경제신문이죠.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 두둥실, 생산량 들썩, 춤추는 내수시장, 백화점, 대형마트, 골목상권, 자동차, 시멘트,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결과적으로는 백화점이 16.3%, 편의점 61.8%, 산업용 전력 사용량도 껑충, 분양 6만 6천 가구로 쭉 추석 앞두고 소비지표 개선. 자, 개소세 인하, 코리아 그랜드 세일. 이게 결국은 경기 부양책이죠, 그죠? 최근에 경기 정상 궤도에 올려놓겠다 이 얘기인데, 여기서 이걸로는 경기 부양이 되기가 힘듭니다. 돈을 결국 풀어야 되죠. 근데 그들이 돈 풀 시기는 제가 수익을 말하다 시간에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결국은 이 개소세가 끝난 다음, 즉 내년 초부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입니다. 명확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돈을 푸는 시기는 그때쯤이 될 것이다. 그들의 선거에서의 압승을 위해서라도, 대선 정권 유지를 위해서라도 그들은 그런 선택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해 보신다면
결국은 지금은 돈을 이제 쓰게끔 소비 진작 쪽으로 갈 것이고요. 그래서 개소세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증여세 완화를 했죠.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요 하나를 더 살펴봐야 되는데 이제 또 연말에 또 그러니까 근로 장려금 신청하신 분들에게 오늘까지 지급을 다 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제 돈들이 풀려 나오기 시작하겠죠. 추석 자금들이 일부 좀 풀려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을 좀 풍부하게 해놓기 시작하고 유동성이 어느 정도 공급되면서 묶여있던 돈들을 푸는 과정들, 이 과정들을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경기 부양책과 더불어서 이제 큰 효과를 낼 수 있다. 그것이 내년 초쯤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수혜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느냐에 대해서 늘 꼼꼼히 좀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 전에 그러면 우리가 뭐가 올라올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며칠 전에 탑5에서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수익을 말하다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당분간은 이 정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떠나서 이제 대권 주자들의 인맥 관련주들이 움직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요. 전일 보면 안철수 의원의 이제 그 얘기 드리고 난 이후부터 안철수 의원의 미래산업이 지금 그 관련주죠. 그 미래산업이 지금 100%가 넘게 올랐습니다. 지금 3, 4일 만이죠. 그렇게 100%가 넘게 3일 만에 딱 거래일로 보면 3일 만에 100%가 넘게 올랐습니다. 거기다가 어제는 또 반기문 유엔 총장의 관련주인 보성파워텍, 한창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튀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그 탑5 시간에도 얘기 드렸다시피 먼저 선점해 있는 게 중요하다. 선점이라는 법률학적 용어의 관점을 보면요, 선의 취득한 자가 점유권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유권을 행사한다. 선의 취득하신 사람이 선의 취득해서 주가를 가지고 계신 분이 그 복을 누린다. 행사권을 갖는다. 이것이 바로 선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괜히 아침부터 법률학적 용어로 풀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해 보시면 선점이 중요하다는 거였습니다. 실적이 나오는 회사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어찌되었건 선점에서 수익을 보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꼭 전달해 드렸으니까요. 지금 따라 붙으시라는 얘기 아닙니다. 지금도 대선 관련주 중에 안 오른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 위주로 좀 살펴보시되 명확한 사람들이 보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 위주로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 볼게요. 예. 현대중공업 재무개선 돕고 정 부회장 경영권 강화, 두 마리 토끼. 정의선 부회장이요, 현대차 주식을 316만 주 매입을 했습니다. 자, 예전에 했던 얘기예요. 현대차를 그러면 왜 그들이 이렇게까지 앞으로 재무 때문에라도 현대차가 한전부지 매입을 해서 좀 과도한 매입을 했죠. 주가가 확 급락이 나왔습니다. 주가가 급락이 나오면서 많이 떨어졌었죠. 그때 이제 현대차의 지분이 낮은 정의선 부회장이 이 지분을 늘려갈 수 있는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서라도 늘려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듣는 드디어 이제 나왔습니다. 그게 아마 오래전의 얘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현대차가 그 한전 부지를 매입할 때 이걸 수익을 말하다 시간에 얘기를 드렸어요. 현대차의 지분율이 약한 정의선 부회장이 지금 만약에 현대차가 이렇게 한전 부지를 매입하면 떨어질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그것을 왜 그렇게 했느냐에 대한 부분에서 그러니까 지분이 약하다는 부분이었어요. 그걸 이제 바로 매입을 하게 되면 그건 고의성이 돼버리는데 이게 한참 지난 얘기죠. 죄송합니다. 한참 지난 이후에 이렇게 현대차 주식을 매입하면 고의성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매입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그때 수익을 말하는 시간에 분명히 드렸습니다. 근데 진짜 이제 그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배구조의 개편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히 하고 간다. 그래서 현대차의 수혜가 분명히 나올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럼 추세적으로 보면 현대차가 이제 16만 원 아래에서의 지지를 명확히 하고 올라올 수 있는 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어찌되었건 여러분은 16만 아래에서 매수 전략을 표시하셔야 됩니다. 16만 아래에서 매수 전략을 하셔서 이걸 이제 언제까지 끌고 가야 되냐면 바로 그 이전 단계까지 끌고 가시면 됩니다. 일단은 한국전력의 매각을 그 토지를 매입했는 그 시점, 딱 그 시점까지로 돌아갔을 때까지만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기사 바로 볼게요. LG화학 중국 전기차 시장 공략 가속. 전기차가요, 하루 만에 1일 천하를 했습니다. 확 올랐더니만 어제 전일 또 빠졌어요. 근데 이 전기차의 매력도는 지속적입니다. 왜? 미래 시장이고 가까운 미래 시장입니다. 그래서 체리 자동차에 전기차 배터리 납품을 한다. 죄송합니다. 왜 어떤 기침이 나오죠? 중국 상위 12업체 절반 이상을 확보했다. 이 기사가 주요 요지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시장은 마켓쇼 확대입니다. 그러니까 LG화학, 삼성 SDI 이런 전기차 배터리 2차 전지 쪽에서도 마찬가지지만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톱텍 2차 전지 분리마, 그다음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 코디에스, 그리고 전기차 부품주 우리 산업홀딩스 이런 종목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결국은 갈 수밖에 없는 섹터고 미래 산업 쪽에 모여 있는 그런 섹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전기차는요 우리가 안 갈 수가 없는, 펼쳐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산업입니다. 이미 많은 글로벌 메이커들이 전기차로 돌아섰습니다. 근데 안 가다니요 택도 소리입니다. 심지어는 현대차, 기아차도 전기차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하고 갈 시점이라는 것이 점점 자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투자 제안 한 말씀 드리고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악재 소멸이다. 악재가 거의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불확실성이 거쳐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시장은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이다라고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명절을요, 잘 보내십시오. 명절 잘 보내시고 나면 기쁜 일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추석 잘 보내시고요. 저희 신문 읽어준 남자는 추석 이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 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자세한 전략 세워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요, 샘플러스 최영돈 멘토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개인 투자자분들 주식을 들고 추석을 보내야 되는지 차익 실현해야 되는지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일단은 좀 보시게 되면 상당히 조금 글로벌 증시 자체에 대한 변동성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와 더불어서 이제 해결되는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좀 축적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연휴를 앞두고 나서의 우리나라 증시는 변동성이 상당히 좀 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조금 한 가지 조금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일정 수준에 대한 현금 비중을 좀 늘려나가는 전략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요, 우리나라 증시가 쉬어가는 기간 동안에 미국 쪽에서 발표되는 경제 지표가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것들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일단 뭐 오늘 밤에는 미국 쪽에 대한 이제 GDP 발표가 좀 예정이 돼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국내 증시가 열린다 하더라도 중국 증시가 열리지 않는 과정에서 미국 쪽에 대한 이제
실업률 발표가 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는 부분들에서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안정화됨으로 인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중국 쪽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이번 주에 지금 PMI 지표가 상당히 좀 안 좋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10월 2일 날에 기점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제조업 PMI가 지표가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또 시장에 좀 안 좋은 영향력을 좀 미친다고 하게 되면은 금리 인상이 되는 과정들, 그와 더불어서 경기 둔화에 대한 과정들이 다시 한번 좀 불거지면서 국내 증시에는 다시 한번 큰 파고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은 긴 연휴 기간 동안 항상 그래왔습니다. 추석 증시를 앞두고 나서 전후에 대한 변동성들이 상당히 좀 심화될 수 있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현금 비중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늘려나가는 전략들이 가장 좀 유효하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느 정도 일정 수준 현금 비중을 늘려가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각국 지표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휴장 기간 동안 우리가 체크해야 될 지표 좀 더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오늘 미국 2분기 GDP 확정치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시장의 예측치는 3.7 정도가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뭐 이 부분들만 어느 정도 맞춰준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증시가 빠진다 하더라도 경기 둔화에는 우려감들보다는 오히려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불거지면서 지수에 대한 변동성들을 좀 크게 나타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또 중요한 부분들이 10월 1일에 발표되는 중국의 제조업 지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MI 지표가 발표가 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미 한번 저희 차이신 PMI 지표를 가지고 시장에서에 대한 변동성들 또는 이제 시장에서 안 좋은 모습들을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PMI 지표가 앞서 발표를 했었던 PMI 지표보다 조금 더 안 좋은 모습들을 좀 나타내준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좀 시장에서는 큰 변동성을 가져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날입니다. 10월 2일에 이제 미국의 실업률 발표가 있는데요. 실업률이 상당히 조금 안정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기존의 금리 인상 시그널 중에서 가장 크게 봤었던 부분들이 미국의 실업률 쪽이었습니다. 근데 실업률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지금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미국의 경제 지표 자체도 그렇게 크게 우려감들이 작용되기보다는 좀 안정적인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미국의 경제 이제 정책들을 좀 보신다라고 했을 때 상당히 좀 글로벌리한 부분들은 상당히 좀 많이 배제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오늘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전일 밤이겠죠. 전일 밤 자넷 옐런 의장도 마찬가지로 올해 안에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들을 좀 크게 발표를 해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업률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변동되는 모습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예측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들이 좀 대두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중국의 PMI 지표와 더불어서 10월 2일날 발표를 하고 있는 미국의 실업률 지표를 상당히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우리 연휴가 끝나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3분기 실적 시즌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삼성전자의 실적, 가실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국내 증시에 대한 변동성들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들 체크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무엇보다도 해외적으로는요, 중국의 제조업 PMI와 미국의 9월 실업률까지 잘 지켜보셔야 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옐런의 금리 인상 발언에 더해서 미국의 2분기 GDP 확정치까지 나타나는 만큼 오늘은 조금 바쁘시더라도 미국의 오늘 증시 움직임 특히 체크를 조금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추석 연휴 이후 시장의 전망도 조금 챙겨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새벽에 말씀하신 대로 제넷 옐런 미국의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을 올해 안에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이 일단 높아져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연휴가 끝난 뒤에 우리 시장 어떤 모습 보일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일단은 국내 증시만의 모멘텀으로 가기에는 상당히 좀 버겁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얘기들을 일단은 좀 먼저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2분기 실적 대비해서 예측치들이 그렇게 크게 선호되는 상황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고 되면은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진행이 된다라는 부분들, 그렇더라고 되면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수에 대한 상승 흐름들은 조금 다소 기대하기에는 많은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중국의 경기 지표들 그리고 미국의 경기 지표들이 발표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사실은 외국인들이 들어와주면 너무나 좋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원했던 부분들과 시장에서 원했던 부분들이
반대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준다고 하게 되면은 뭐 여전히 지금 진행되고 있는 외국인의 간헐적인 매수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속적인 매도가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굉장히 좀 불안한 수급 구도를 만들어준다고 하게 되면은 지수가 진행될 수 있는 방향 자체는 윗방향도 아니고요, 아랫방향도 아닌 좀 플랫한 가두리 장세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국내 유일의 수급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연기금 쪽에 대한 매수세를 좀 기대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연기금들이 특징적으로 좀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위로 치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지수에 대한 방어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올라가는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어떻습니까? 지수 자체에 대한 움직임들이 1950과 2000포인트 그 한 박스권 내에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다니까 추석 이후에 지수가 상승 움직임을 하기보다는요,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을 주셨습니다. 자, 종목별 대응이 조금 더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추석 연휴 이후에 조금 더 주도를 할 수 있는 섹터들 어떤 게 있을지 알아봐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앞서서도 뭐 논조 자체는 똑같습니다. 뭐 지수에 대한 향방을 고민을 하기보다는 종목에 집중하는 전략이 그러면 가장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되면 일단은 뭐 각 기업에서 발표를 해주고 있는 3분기 실적에 대한 얘기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뭐 어느 섹터에 대한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가 상당히 좀 까다롭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섹터별 또는 이제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실적 모멘텀을 일단은 뭐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적 모멘텀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유가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수혜가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유가가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영업이익 측면이라든지 매출액 측면에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들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앞서서도 말씀하셨듯이 뭐 한국전력에 대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한국전력에 대한 3분기 실적은 상당히 좀 의미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뭐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시더라도 뭐 기관 쪽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실적 모멘텀을 하나를 뽑는다라고 하게 되면 내수 관련 종목군들, 그리고 내수 관련 종목군들에서 유가와 관련해서 유가 하락과 관련해서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차별화 장세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전략을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신성장 동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상반기에는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끊임없이 성장에 대한 가능성들,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신약 모멘텀이라든지 임상과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주가를 이끌어줬다라고 하게 되면 하반기에는 또 다른 모습들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가장 먼저 크게 떠오르고 있는 섹터들이 핀테크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삼성페이가 지속적으로 성장에 대한 가능성들을 계속적으로 시장에다 스토리를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은 뭐 단발성으로 끝나기보다는 오히려 추세적인 움직임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자에 상당히 좀 강했었던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관련해가지고 피인수 기대감이 불거지면서 S&P 상한가가 좀 들어가는 흐름도 좀 보여줬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움직였을 때 과연 이 산업들을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는지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사물인터넷과 관련된 종목군들 충분히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어제자에는 BMW마저도 조금 폭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디젤과 관련된 내용들이 시장에서 스토리를 만들어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가솔린과 더불어서 디젤 쪽이 좀 탈락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2차 전지에 대한 수요 흐름들, 그러니까 전기차와 관련된 내용들이 시장에서 다시 한번 또 재차 불거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도 마찬가지로 관심권 안에 두는 전략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모멘텀은 일단은 뭐 반사 이익 모멘텀 전략으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런 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뭐 2차 전지 말씀드리면서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그런 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뭐 국내 뭐 하나의 큰 산업을 담당을 해주고 있는 자동차 업종에 대한 강세 흐름들도 예측해 볼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크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여러 가지 종목들, 여러 가지 시장 상황들을 예측을 하시기보다는 지금과 같이 시장 대비해서 딱딱딱딱 맞아 떨어지는,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스토리 라인이 굉장히 좀 탄탄하게 움직일 수 있는 업종과 전략들을 좀 세우신다고 하게 되면은 시장이 아무리 불확실성에 노출돼 있고요, 변동성에 노출이 돼 있다 하더라도 분명히 수익 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꾸리실 수 있는 전략들로 충분하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주도할 만한 섹터, 실적 모멘텀이 있는 종목과 신성장 모멘텀 종목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추석 연휴를 앞둔 시장 이야기 샘플러스 최영돈 멘토와 함께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즌2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의도에 계시는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세계시장 요즘 대외적인 악재를 두고 각자의 이슈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제 우리 시장에 전강 후약의 장이 나오긴 했지만 말씀하신 코스피 1930포인트는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만 지나면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연휴 앞두고 오늘 또 어떤 대응 전략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자, 결국에는 또다시 이제 하락이 나와준 그런 상황이죠. 미국과 유럽 증시 하락이 좀 나온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계속 이제 말씀드렸지만 상승과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하락한 이유, 물론 폭스바겐의 어떤 그런 악재적인 부분들도 있었지만은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하락을 한 그런 상황인데, 자, 계속적으로 악재를 부각시키고 기존에 있던 상황들을 더욱더 연속성을 가지고 악재화시키는 그런 모습들. 자, 결국에는 현재 시장 박스권을 진입하는 과정이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렸던 부분들 지속 이제 반복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어제 우리 지수도 상승 구간으로 진입을 했지만은 외국인들의 매도세 일단 지속적으로 나와주게 되면서 종가상은 결국에는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모두 빠지는 그런 모습들, 음봉마감하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일단 코스닥 종목들도 순환매가 한 번씩 돌았던 그런 상황에서 윗꼬리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보임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700포인트에 대한 저항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자, 일단은 계속 말씀 좀 드렸던 것이 현재 시장 자체가 글로벌 증시 특히나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시장이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면서 코스피 시장도 그렇고 코스닥 시장도 그렇고 5일선에 대한 회복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뤄줘야 된다라고 우선적으로 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의 시장 일단은 상승 출발을 좀 하게 되더라도 지속적인 정강 후약의 패턴들의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되면서 5일선에 대한 저항을 받는 그런 모습들. 자, 결국에는 이제 하방 압력에 대한 상황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유럽이나 다우지수 하락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현재 시장에서는 어제 이제 말씀 좀 드렸던 부분들 오늘도 마찬가지의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 1930포인트에 대한 지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들. 결국 이제 오늘 지수 하락이 좀 나오게 된다면은 1930포인트 지지부터 일단은 확인하시고 대응하신 전략이 현명한 어떤 그런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어제는 이제 많은 종목들이 종가 이제 빠진 종목들도 있고 윗꼬리가 좀 달린 그런 종목들도 있는데, 자, 오늘 또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되니까 뭐 상당히 좀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큰 폭의 하락보다는 양호한 그런 조정으로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자, 일단 최근의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결과적으로 단기성으로 들어가는 종목들보다는 개별성 단기성으로 들어가는 종목들보다는 그나마 재료가 이제 있는 그런 종목들, 실적이 좋은 종목이나 재료가 있는 테마성 종목들, 둘 중에 하나라도 충족이 되는 그런 종목들로 하여간 상승 포지션이 유지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종목들, 특히나 이제 테마성 섹터가 강한 그런 종목들이 움직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단기성으로 상승하는 종목들, 그리고 재료가 없는 종목들로 한해서는 단기적인 상승, 전부 다 상승폭 반납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는 그 점 유의를 하시면서 대응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이제 전에 이제 사실 추석 전에 좀 올랐으면은 이제 사실 좀 좋았을 것을 항상 추석 전에 설 연휴 전에는 항상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만큼 변동성이 심한 그런 상황인데, 자, 이제는 추석 이후의 흐름들이 상당히 좀 주의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악재를 부각시키는 글로벌 증시 상황 속에서 우리 시장 연휴 이후의 주가의 흐름들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 자, 지수만 놓고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1930포인트 지지 여부 지켜줘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놓으시고 면밀히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ST파마, 어제 장중에 어제 ST파마, 한 4% 정도, 4.6% 정도 장중에 이제 상승이 좀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어제 이제 시간의 거래에서 한 1.7%, 1.5%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었는데, 일단 어제 이제, 4.6% 정도 상승했다가, 되밀리는 그런 모습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단 지금 22,000원, 23,000원 구간에서는 저항이 일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어제 상승폭을 반납을 했지만은 일단은
양봉마감하는 그런 모습들. 일단 5일선을 안착을 해서 끝났으면은 더욱더 어떤 그런 조합스법한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코스피 지수, 코스닥지수 마찬가지의 관점으로 이 에스테파마 같은 경우에도 5일선을 맞고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오늘 에스테파마 주가의 상승에 대한 연속성을 가지고 상승이 좀 나온다라고 했을 때 5일선에 대한 안착, 현재 그럼 61선까지의 거리가 지금 그리 멀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61선이 23,000원 정도 되는 그런 모습인데, 자, 61선이 서서히 우하향이 되면서 물량이 소화되는 그런 모습들. 자, 결국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엔화 강세가 이번 실정에 대한 판도를 다르게 만들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 참고를 좀 하시면서, 자, 제약바이오 섹터 종목들 전체적으로 이제 마찬가지의 상황들이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임상에 대한 임상과 실적에 대한 부분들, 결국 이제 재료와 실적을 겸비한 종목들이 상승이 잘 나와줬지만은 10월 달까지는 결국에는 이제 큰 재료가 없는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는 어떤 그런 기업들만이 주가의 회귀성을 빠르게 들어올릴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고, 제약바이오 섹터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잘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이제 하락한 다우지수와 유럽 증시로 인해서 오늘 소폭 하락 출발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예상이 좀 되는데, 다시 한번 우리 증시 1930선을 지지한다라고 했을 때 지수적 반대 다시 한번 설 연휴에는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결국 이제 추석 연휴 이후에 글로벌 증시의 흐름들 놓고 본다면은 어느 정도 박스권을 진입하는 과정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증시 추석 연휴 이후의 흐름들 10월 달 전체를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 자, 인지를 하시고, 자, 오늘 마감하면 추석 연휴입니다. 추석 연휴에는 좀 증시가 좋아져서 종목들 상승이 나왔으면 더욱더 좋은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은 박스권 장세에는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자, 이번에 하락이 좀 나와주게 되더라도 그 하락 즐길 수 있는 우리 상한가 팩토리 시청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코스피 1930포인트 지지 여부 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두코 멘토와 함께 시장 대처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연휴를 앞둔 장 현재 시장은요, 보합권에서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뒤 2부로 돌아오니까요.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